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론 강의 시간이네요. 자, 주택법으로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주택법의 387페이지 일단 펼쳐두시고 잠깐 앞을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우리 주택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7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자, 제일 먼저 총칙편이 있을 거예요. 네, 총칙편은 주로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관련된 사항이 이제 총칙편 파트를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총칙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법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꼬박꼬박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이번 5, 6월 강의는 네, 용어 정의를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조금 있다가 그 리모델링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지도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파트에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 파트 있는데, 자,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건축 절차, 집을 지을 때 그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 두 개죠.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를 공부합니다. 사업 주체, 주택건설 사업 주체를 공부하고요. 이 주택건설 사업 주체에서는 누구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등록 사업자가 있죠. 등록 사업자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법상 사업주체 하면은 등록 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네. 개인과 민간 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 이상,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택 건설 사업자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은 또 국토부 장관에게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이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주체에서 주택조합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100%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주택조합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그 1, 2월 뭐 입문과정까지는 용어정의 총칙편하고 사업주체 중점을 더 강의하거든요. 오늘은 네,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합니다. 네, 사업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이제 승인받고 아파트를 짓게 되죠. 네, 그 주택건설 사업 절차, 사업계획 승인 관련 사항을 이제 오늘 많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면제라든지 등등 관련된 사항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아파트 다 지으면은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분양을 무엇이라고 하죠? 공급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신규 아파트 청약 이제 분양을 하면은 이제 청약 계약을 하고 입주권과 분양권 전매가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주택 공급 과정에서 전매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 제도라든지 뭐 그리고 또 그 분양가가 지나치게 올라서 또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가격을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타 이제 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어서 공부하게 되고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 파트에 중점을 두겠지만 공급 파트에 더욱더 많은 중점을 두고 소소하게 제도들을 공부할 수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공급됐죠. 분양이 공급이고요. 자, 이렇게 아파트 분양되면은 자,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를 해서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입주하고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재건축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공급된 아파트,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다가 자, 여러분 아파트 지금 다 거주하고 계시죠? 이렇게 거주하시다가 재건축되거나 또 그 지역이 재개발될 수도 있죠. 아파트 재건축을 합니다. 주로 재건축을 하려면은, 네, 얼마가 지나야 되죠?
입주하고 몇 년 지나면 재건축하죠? 입주하고 20년 이상 30년 범위, 20년 이상 30년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아파트는 노후 불량주로 판정될 수 있고 그 노후 불량주로 판정되면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면은 20년, 늦어도 30년, 20년 이상 30년 범위 내에서 각 시도조례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되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의 방법과 절차, 재건축 사업 시행자 등은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우리 다 공부했잖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자, 이렇게 분양된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그 입주자들은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으면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는 이미 신도시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대개 이제 20층 내외로 중고층으로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남아있는 용적률, 더 높게 재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한도가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 한다면은 최소 몇 년 지나면 되죠?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잖아요.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는데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정축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저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정축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대수선 리모델링 하면은 몇 년 경과하면 되죠? 10년. 그렇죠. 입주하고 10년 경과하면은 대수선 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정축 리모델링 하려면은 몇 년 경과해야 됩니까? 15년 경과하면은 정축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때 리모델링의 기본 계획, 장기 계획에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은 허가받거든요. 리모델링 절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어디 규정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택법에서 자,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용어 정의 말고는, 리모델링 절차 과정이 출제가 된 적은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법은 총책 파트하고 그리고 주택의 건설 과정 그리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이제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후 재건축하면은 정비법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10년 경과하면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가능하고 그리고 15년 경과하면은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가능하거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주택의 건설 공급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주택 자금. 그 자금이 조달되어야 그 자금에 의해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부에서 공부한 가장 대표적인 주택 자금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주택 상환사채. 주로 이제 민영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사채가 발행됩니다. 그래서 작은 파트에서는 주택 상환사채 등을 위해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주택법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주택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고 내용에 들어가야 체계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리모델링을 잠깐만 용어, 이 복습이죠. 지금은 용어 정의를 할 시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넘어가면 또 섭섭하니까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개념 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건설 파트 등록 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을 위주로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387페이지 오세요. 387페이지 제2절 주택의 건설 파트 맨 그 위에 보시면은 무엇이 나와 있죠? 리모델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리모델링 용어 정의 잠깐 복습하고 진도 다시 2절부터 준비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실래요? 자, 교재 387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재 간간히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봐주세요.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입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이 무엇일까요?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리모델링은 무슨 리모델링 있죠?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자꾸 외우십시오. 이렇게 리모델링은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때 이제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나 사용승인도 몇 년 경과해야 되죠? 10년
15년 경과. 그래서 아파트 입주 후에 10계약에서 10년 경과하면은 네, 대수선 방법으로 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정축 리모델링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택구역에서 리모델링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정축 리모델링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정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몇 퍼센트까지? 30%. 네, 공동주택 주거전용 면적 30% 이하, 30% 이하까지 30%까지 주거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러면은 33평, 34평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은 주거전용 면적 30%까지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40평대 네, 초반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0평대 초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은 네, 40평대 초반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에 30평, 34평하고 41평하고 뭐 가격 차가 있겠죠. 2억 정도 격차가 있다면은 리모델링 할 때 분담금 2억을 내더라도 그만큼 네, 노후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바뀔 수 있고 또 면적도 증가되기 때문에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주거전용 면적 30% 이하까지 주거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대에서 100분의 얼마죠? 15.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0세대당 15세대죠. 기존 아파트 100분의 15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합니다.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구나.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아파트 있습니다. 이렇게 101동, 102동, 103동이 있습니다. 이때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수평으로 증축하면 보십시오. 수평으로 증축하면 아파트 옆에다가 이렇게 세대수를 이렇게 붙여내면은 어떻게 되죠?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죠. 그래서 건축법상 인동 거리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네, 수평 증축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 기존 아파트 동 위에다가 이렇게 층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존 아파트 층수가 14층 이하였어. 14층 이하라면은 몇 개 층까지 가능하죠? 두 개 층. 이렇게 두 개 층을 증축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1라인도 있고 2라인도 있으면 라인이 두 개라면은 두 개 층을 증축하니까 몇 세대가 증가합니까? 네 개의 세대가 증가하잖아. 이것을 일반 분양하고 이제 여기에 리모델링 주택 쪽의 조합원들에게 이거 일반 분양한 수직 증축으로 증가한 세대수를 일반 분양해서 리모델링 분담금을 늘립니까? 줄여줍니까?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가 리모델링 시기가 재건축 시기가 가까우면서 그걸 리모델링 할 때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수직 증축 제도가 한 5, 6년 전에 국회에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를 내는 방법은 수평 증축입니까? 수직 증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수직 증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기존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이야. 15층 이상이라면 몇 개 층까지입니까? 3개층, 3개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해주는 방법으로 증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직 증축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전에 설계보다도 기존의 아파트 설계보다도 그 설계 하중을 많이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안전이 확보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대수 증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은 이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임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아파트의 구조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리모델링은 대략이 아니고 다 설명드린 거죠. 뭐. 주택급성 리모델링 방법은 대수선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있는데 정축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주거전용 면적을 증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 시대에서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그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수평 증축입니까? 곧 이꼴 수직입니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법이더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증축 리모델링은 네, 주거전용 면적 증축이든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든 전부 몇 년 경과해야 됩니까? 15년 경과.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 리모델링 주택 쪽을 만들 때는 이제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하게 되고요. 정책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몇 년 경과해야 됩니까? 15년 경과의 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 일단 무엇인지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파트로 들어가면 바로 제2절 밑에 보십시오. 교재 보면은 제2절 건설 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 교재 어디 펼쳐놨습니까? 교재 집중하십시오. 387페이지 보면은 제2절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 파트에서는 아까 제가 크게 잡아드렸죠. 두 가지 테마를 공부하게 된다고. 무엇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주택 건설 사업의 주체, 주택 건설 사업 주체를 공부하고 하나가 뭐죠? 주택조합, 주택조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뭐죠? 이것은 우리 인문과정이나 1, 2월 과정에서 무지하게 공부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안 해도 될 정도라고. 잠깐 복습하면은 이때 이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는 이런 뜻이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 조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업 주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 그럼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죠?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가 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집을 지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사업주체 되는 거죠. 그때 사업주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택조합하고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등록 사업자는 별도로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등록 사업자하고 주택조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자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책장을 바로 넘기면 나와 있을 거예요. 넘기면 제일 위에 봅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책장 넘어왔죠? 저 위에 보면은 자 그 등록에 보면은 이제 등록 사업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등록은 누가 하죠? 등록 사업자 밑에 적으십시오. 누가 등록하죠? 개인과 민간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개인이고 그리고 이때 민간법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민간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 건설 사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대지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못하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 대상이 나와 있을 거예요. 등록 대상.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이런 것은 뭐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몇 호? 20호.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몇 세대? 20세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설 목적으로 하면은 이 법상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면은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간 기준으로 대지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면은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밑에 보면은 등록 요건 나와 있죠? 등록 요건 박스 안에 보십시오. 자본금 얼마? 3억. 개인은 자산 평가가 얼마? 6억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으면은 기술자, 건축 분야 기술인 몇인? 1인 이상 확보해서 기술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사업 등록하고 싶으면은 대지 토목 분야 기술인 1인 이상을 확보해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 등록할 것. 그리고 사무실은 사무장비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추실 정도의 면적의 사무실 확보해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뭐 결격 사유 등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였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민간법인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조성 사업을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등록 사업자를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지조성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택조합을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을 볼 텐데,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주택조합은 이제 다 알고 있죠. 기본적인 사항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는 이제 390페이지 오십시오. 390페이지 오셔서 주택조합을 펼쳐놓고 교재를 움직이지 말고 저에게 집중해 주실래요? 집중해주고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조합 앞에 봐주세요. 자, 집중하시고 같이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제일 먼저 무슨 조합이 있죠?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같은 모집지역. 이거 좀 외워둬야 됩니다. 같은 모집지역이죠.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죠.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듭니까?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되죠. 자, 이런 것은 11월, 11월 입문과정에서 다 했던 거죠. 그리고 1, 2월 기본과정도 계속 해요, 이걸.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지금 외워요. 같은 모집지역 주민들이 내 집 마련,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핵심은 같은 모집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같은 모집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같은 모집지역 맞죠? 대전, 충남, 계룡시도 같은 모집지역이죠.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은 모집지역이죠. 대구, 경상북도 같은 모집지역.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 같은 모집지역 이렇게 되죠. 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자, 직장주택조합은 누가 만들 수 있죠? 같은 직장 근무자. 마음속으로 자꾸 따라하십시오. 같은 직장 근무자입니다.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 설립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전부 유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무주택자가 존재할 수 있지 뭐. 그러면은 야 우리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무주택자끼리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조합 하나 만들까? 그러면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예요. 직장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직장주택조합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무자가 내 집 마련,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죠.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공동주택,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죠?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목적은 뭐죠? 주택 마련이 목적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볼게요. 그때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 지역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그때 지역주택조합의 내 집 마련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마련은 건설이라고 그랬죠. 마련은 곧 건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은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합니다. 건설해서 이 조합이 건설한 주택을 누구에게 우선 공급합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에게 먼저 부장합니까? 조합은 우선 부장입니까? 조합은.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 지역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해요.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부장해 주는 방법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직장주택조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의 내 집 마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직장주택조합도 역시 지역주택조합처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합니다. 건설하고 이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건설해서 이것을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렇게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 절차가 전부 뭐죠?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직장주택조합은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도 있고요.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단체로 조합해서 공급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도 있죠. 이렇게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절차 다릅니다. 뭐죠? 신고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신고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을 신고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원칙은 인가인데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은 신고로 설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390페이지 볼까요? 39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교재 39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기억번 읽어볼게요. 많은 소유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마련 동그라미. 이때 마련을 목적으로 한 조합은 금방 배웠죠. 무슨 조합이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잖아.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원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 보십시오. 관할 특시 또 시장 군수처로부터 설립을 신고합니까? 인가입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처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39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39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밑줄 쭉 걷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 설립 절차가 뭐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로 설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를 좀 잠깐 봐주시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럼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건설 목적으로 조합을 만들 때는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야 되죠. 그러면은 아파트 건설을 하려면은 주택 건설 대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건설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를 해야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냐면은 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죠.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못하더라도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사용권은 확보하면 됩니까? 사용권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만 받으면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립인가가 나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거든요. 여러분 주택조합은 설립인가고 몇 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이 되죠?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2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해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배웠잖아.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면 설립인가 받을 때는 소유권 확보 필요 없이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죠. 그럼 사용권을 확보하고 설립인가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그 조합이 설립인가 후 2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때는 조합에서 아파트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설립인가 신청할 때 사용 승낙 받을 때하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그 기간이 뭐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땅값이 그동안에 그대로 있습니까? 올라버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평당 분양가 800에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때. 근데 조합 모집할 때 기간이 필요하죠? 설립인가 후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죠? 그래서 한 3, 4년 지나버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땅값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니까 처음에 800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1000만에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1200에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건설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 절차가 뭐죠? 인가, 역시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인가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된 서류입니다. 첨부된 서류는 이거죠. 물어보면 대답하십시오. 조금 전에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면은 사용 검사 후 몇 년 경과해야 되죠? 10년 경과, 10년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후 10년 경과했음이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후 몇 년 경과했음을 증명해야 되죠? 15년 경과 증명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리모델링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 건에 결의가 있어야 되죠. 결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죠. 결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에 대한 결의 증명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390페이지 볼까요? 네. 교재는 제가 특별히 움직이자고 하지 않는 한 혼자 움직이면 자꾸 못 찾게 됩니다. 자, 390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390페이지 개념 플러스 잠깐 볼까요?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개념 플러스. 자,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몇 개 보여요? 6개 보이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앞에 적어 주십시오. 공통서류입니다. 모든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서류니까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은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6번 보십시오. 6번 별표하시고 출거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주택건설대지 면적 몇 %입니까?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 서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위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서류는 공통 서류니까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는 몇 번입니까? 2, 3, 4를 외워야 되죠. 2번에 같이 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결의 증명서 필요하잖아. 결의 증명서. 그리고 만약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법상 건축기준 완화 적용이 결정됐다면 건축기준 완화 증명서류 줄게 되죠. 건축기준 완화 증명서류. 그리고 오른쪽에 왔죠. 대수선 리모델링입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후 몇 년 경과됐음을 증명이 되죠. 10년 경과됐음을 증명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증축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 15년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죠. 자, 그때 리모델링 결의 증명서 할 때 그때 결의를 위한 리모델링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때 결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결의 동의 요건. 네, 여러분 교재 390페이지 봐요. 390페이지 개념 펄스 바로 위에 보면 암기 펄스 나와 있습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 요건 나와 있죠. 암기 진짜 외우셔야 돼. 이걸 외워야 되는데 교재를 보면 안 외워져. 그래서 고개 들고 설명 들으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필기 필요 없죠. 네, 설명 듣고 이해하면서 같이 외워야 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여기 아파트 3개동이 있습니다. 네,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3개동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01동, 102동, 103동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라고 가정하지 뭐 이렇게 3개동이 있습니다. 네. 아까 입주하고 사용검사 후 입주하시겠죠? 입주하면은 몇 년 지나면은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최소 10년 경과면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정축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하면 됩니까? 15년 경과하면은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때 103동만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동별로 가능해요. 동별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잘 보십시오.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거야. 동별로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동 리모델링을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은 여기에 103동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만 리모델링에 찬성하면 됩니까? 대부분이 찬성해야 됩니까? 대부분이 찬성하는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자 아닙니까?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각각 얼마?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결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지금 외워요.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단지를 보세요. 이거 전체 책에 그대로 적어뒀잖아. 외우면 되고.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뭐예요? 전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로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가반수의 길이가 있어야 돼. 각 얼마? 가반수 각 가반수 이상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동별로. 그러니까 101동, 102동, 103동 전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각 과반수 이상의 교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과반수 이상, 여기도 과반수 이상의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얼마 이상의 교리가 있어야 되죠? 각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모든 동이 개우 가반수만 동의하면은 전체가 3분의 2가 동의가 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최소 가반수고 어떤 동은 뭐 5분의 4 이상, 어떤 동은 뭐 그죠? 5분의 4 이상 이렇게 교리가 있어야 전체 평균이 3분의 2 이상의 교리가 되겠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이 되는 거죠. 동을 리모델링 할 때, 그리고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이 정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이 찬성이 있어야 리모델링 교류가 있고, 이 정도 교류가 있었다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첨부돼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 하면은 아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먹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합격세를 받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건설해서 입주를 했어. 입주하고 10년, 15년 경과돼서 리모델링 하려면은 일단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먼저 만들고 그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이와 같은 교리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인가 신청해서 리모델링 설립인가 받고,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조합이 만들어졌어. 리모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설립되면은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새로 아파트를 건설합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 해야 되지. 그때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 원칙은 리모델링도 뭘 받죠?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허가받고 리모델링 해드리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면은 그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리모델링 하려면은 시장, 군수처로부터 리모델링 허가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는 허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는 절차도 리모델링도 허가가 원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특례로서 말이야, 리모델링으로 아까 우리 그 정축 리모델링을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때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수평정축입니까? 수직정축입니까? 수직정축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죠.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증가되는 시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은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원칙은 뭐죠? 허가를 받고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허가받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증가 시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은 30세대 이상, 리모델링으로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은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허가입니까? 사업계획승인을 바뀌어버립니까? 사업계획승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승인 받고 이제 조합에서 시공자 경쟁입찰 방법으로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를 선정해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공사합니다. 공사 끝나면은 리모델링도 사용 검사 후에 리모델링 아파트에 입주해서 리모델링 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택구역에서 리모델링 절차,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일정한 교리 요건을 갖춰서 리모델링 설립인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선정된 시공자가 공사를 하게 되고,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은 사용검사를 받고 리모델링이 끝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주택법상 건축법상 건축 절차,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길도 아셨고,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하는 길도 아셨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다 해드린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 네, 대략적으로 전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오십시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오셔서 10분에 봅니다. 10분에 보면은 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평소에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살짝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395페이지죠? 같이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다음 중 한 개 해당한 날부터 며칠이죠? 30일. 다음은 박산의 A, B, C죠. 박산의 A, B, C에 해당하는 날부터 며칠이죠? 30일 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몇 번 받죠? 3번을 받아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한 번 받아요. 그럼 이것은 사업 중반입니까? 초반입니까? 초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법적으로 한 번 받습니다. 사업 초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아까 몇 년 내에 건축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또 몇 개월이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또 한 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 중반이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한 번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또 몇 개월이 지나죠? 30일이 지난 날부터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아파트 다 지었죠? 지으면 뭘 받아야 되죠? 사용허가 받고 입주해야 되잖아. 사용검사나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또 30일 이내에 한 번 사업 후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업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해서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몇 번 받죠? 3번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리모델링에 대한 용어 설명 그리고 사업 주체, 등록 사업자하고 그리고 주택조합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6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사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잠시 휴식 후에 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